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 이제 운클의 마지막 주제에 다 왔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학기 마지막 주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보내는 1학기의 마지막 수업 택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26에서 28차시라는 세 차시나 되는 시간을 차지할 만큼 꽤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교과서 84에서 94쪽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실 때 교과서를 옆에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 단원 수업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거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대의제가 한계를 가지고 있던 거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4대 원칙이 있다라는 거 이제 선거의 중요성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선거를 진행하는 구역인 선거구, 그리고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인 대표 선출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를 배울 텐데요. 오늘은 선거를 진행하는 구역까지 아마 선거구 제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제도, 다당제인지 양당제인지 우리 지난번 3단원 주제 3 일부분 그때 안 한 거 있죠? 여기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는 여러 번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친구들끼리 야 너 선거했어? 아니 너 투표했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여러분 한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같은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방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랑 투표는 과연 같은 말일까? 오늘의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6, 27, 28차시 수업 목표인데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일단 1번, 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따라서 읽어봅시다. 1.5에서 2배속 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1.3, 1.2 정도로 해서 여러분 꼭 필기하시면 들으세요. 자, 대의제에서 선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외국의 예시까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건 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선거구제 게리맨더링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은요, 무조건 정복해야 될 단원입니다. 왜? 3점 킬러 문항이 심하면 두 문항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부 형태랑 섞여서 나오면 여러분한테 악몽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전에 투표랑 선거랑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투표랑 선거는 다른 말입니다. 왜? 자, 투표랑 선거는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표는요 사실 어떤 의사를 물어볼 때입니다. yes or no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 찬반 투표라고 하죠. 네, 찬반의 의사를 묻는 건데, 선거는 여러분 대표를 뽑을 때, 대표를 선출할 때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외우기 쉬운 얘기, 찬반 선거라고 안 하고 찬반 투표, 그리고 학급회장 선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누군가를 대표를 뽑을 때는 선거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위원회가 있냐?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거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는 셈인 거죠. 여러분 곧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의 꽃 축제인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과서 85쪽 이야기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 아테네에서는 우리 민회에서 다 모여서 했던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성인 남자들만 하다 보니 이 사람들 직접 모여서 의사를 결정했던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할까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만 보더라도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맨날 선생님이 저 여의도에 가서 국회에 가서 김무진 참석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기보다 요즘에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제, 대신해서 나의 뜻을 표현해주는 사람인 대표를 뽑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 방금 선생님이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뽑아야 될까?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겠죠. 그러면 이 선거는 정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요거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었습니다. 무슨 권이었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참정권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85쪽의 세 문단을 선생님이 조금 해서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으려면 이 민주선거의 4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4원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사례랑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례는 모의고사에서 포스생과 같이 풀어보면 좋을 법한데 3단원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선거?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민주정치 우리 발전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왜 제한선거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보통선거 인종이, 신분이, 교육 수준이, 성별이, 재산이 많은지랑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은 무조건 선거권을 보유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몇 세 이상?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선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보통 선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한 선거가 반대말일까? 여기서 인종에 따라서 제한을 걸거나 신분에 따라서 제한을 걸면 아무래도 누구나한테 주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한 선거가 반대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는요, 모든 유권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유권자한테 한 표의 기회를 주는 1인 1표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표, 이 한 표가 가진 가치 또한 같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50만 명으로 대표 한 명이 뽑히는 거랑 20만 명으로 대표 한 명이 뽑히는 거는 가치가 같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한 표는 대표 50만 분의 1을 결정할 거고 여기 A 지역은 B 지역은 한 표가 대표를 20만 분의 1만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5배 차이가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여기서 1인 1표를 안 주거나 이 가치가 달라지면은 차등선거가 될 수 있겠죠. 차이가 생긴다라고 차등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85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나에게. 자, 직접 선거니까 누가 뽑아야 돼요? 직접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간접은 뭘까요? 내가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놓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선거인단을
뽑아서 대신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간접선거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접선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정두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선거입니다. 네. 내가 누구를 뽑았는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겠죠. 선생님 누구 뽑았네요 라고 하면 이건 비밀선거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권자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비밀선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마다 꼭 뉴스에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꼭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안에서는 절대로 투표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려주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선거의 4원칙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비밀선거 같은 경우에도 반대가 공개선거다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4가지 원칙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는 우리 삶에서 굉장한 기능을 하고 있어 라는 선생님이 신문기사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86쪽입니다. 네, 선거의 기능 4가지입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랑 같이 볼게요. 자, 국민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대의제지만 우리가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정당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 반대로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국민이 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표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 여러분,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네. 2010년이었나요? 지방선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당시에 무상급식 이슈가 갑자기 드러났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급식비를 돈을 내고 먹었던 세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수 측과 진보 측에서 서로의 가치를 얘기를 하던 도중에 진보 측에서 이제 급식을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무상급식을 제안했었고, 반대로 보수 측에서는 왜 누구나 그게 돈을 안 내고 먹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충돌을 했었고, 마침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 이게 굉장히 붐을 일으켜가지고 유권자들이 어느 쪽 가치를 더 손에 들어줬는지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책을 오케이 승인해줄지 아니면 거절할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뽑은 대표들이 잘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보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환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안 뽑아야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스턴의 정치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 뽑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믿어줘야겠죠.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해서 지지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댔죠. 이거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정치 사회화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6쪽까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거구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